김도연이 말순을 가리키며 감정을 담아 외쳤다. 저를 장관 자리에 세운 건 제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제 어머니를 모욕한 분들 기억하십시오. 진짜 힘은 자리를 지켜온 삶에서 나옵니다. 예진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무릎 꿇고 외쳤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신부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다.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피로 연장 전체가 감동의 눈물과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고 말순은 내 삶이 이미 빛나고 있었던 거지. 라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게 되어 기쁩니다.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깔린 시골 마을에서 박말순이 눈을 떴습니다. 75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허리를 조심스럽게 펴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며 항의했지만 말순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장에 나가야지. 거친 손으로 김치통을 열어 김치를 꺼내고 된장찌개 끓일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이 손으로 살아왔어요. 20살에 시집와서 밭일하고 아이 키우고 남편 잃고 혼자서 아들 대학까지 보냈죠. 그리고 이제는 손녀를 위해 또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트럭에 실어 장터로 가죠. 허리가 굽어서 고개를 들기도 힘들지만 손님들에게는 언제나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장터에 도착하면 말순은 좌판을 펼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반찬을 늘어놓았어요. 김치, 무말랭이, 고추장아찌, 콩나물 무침. 새벽부터 만든 반찬들이 빼곡했습니다. 플라스틱 통마다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을 보면 말순의 마음도 뿌듯했어요. 할머니, 김치 좀 맛보고 갈게요. 그래, 많이 먹어봐. 우리 집 김치가 제일 맛있어. 말순의 김치와 반찬은 동네에서 유명했어요. 비법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냥 정성이었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손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었어요. 손님들도 그걸 알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할머니,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고생이 뭐야? 이게 내일인데. 말순은 허리 아픈 것도 잊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며 하루를 보냈어요. 점심때가 되면 다른 상인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수다도 떨었죠. 그때가 말순에게는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언니 손녀 결혼식이 언제라고 했죠? 다음 주야. 서울 호텔에서 한다고 하더라고. 어머, 호텔에서? 대단하네요. 신랑이 괜찮은 집 아들인가 봐요. 말순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손녀가 좋은 곳으로 시집가는 게 그렇게 기뻤어요. 평생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예진이가 복이 있나 봐.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서울 호텔이라니 얼마나 화려할까 싶었죠. 자신 같은 촌할머니가 그런 자리에 어울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봤던 그런 멋진 곳에 자신이 가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몸은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말순의 얼굴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손녀 결혼식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가 시집 가는구나. 말순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한복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에 마련해둔 옷이었어요. 손녀 결혼식에 입으려고 아껴둔 옷이었죠.
비싸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말순에게는 가장 소중한 옷이었습니다. 동네 양복점에서 할부로 산 옷이었는데 몇 달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서 마련했던 기억이 났어요. 한복을 펼쳐놓고 바라보니 군데군데 바래진 곳이 보였어요. 그래도 깨끗하게 다려두었던 덕분에 단정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조심스럽게 한복을 입어봤어요.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돌아보며 옷맵시를 확인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굽은 허리 때문에 옷매가 예쁘지 않았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거친 손과 주름진 얼굴이 한복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입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촌부라고 무시해도 좋다. 손녀만 행복하면 됐어. 하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자신이 초라해 보여도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손녀가 행복한 거였으니까요. 그동안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손녀로 키웠다고 자부했어요. 그날 밤 말수는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예진아, 할머니야. 할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지. 너 결혼식 때 할머니가 뭐 도와줄 일 없니? 음식 같은 거라도 만들어 갈까? 전화 너머로 손녀의 목소리가 잠깐 망설이는 게 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할머니, 그냥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호텔에서 다 준비해 주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가 오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해요. 말수는 손녀의 목소리에서 뭔가 어색한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결혼 준비로 바쁘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 할머니가 꼭 가서 우리 예진이 예쁜 모습 봐야지. 근데 예진아, 할머니가 그런 큰 호텔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안내해 드릴게요. 그냥 편하게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수는 다시 한번 한복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자신이었지만 손녀 결혼식만큼은 당당하게 참석하고 싶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체면 좀 세우고 싶구나. 말수는 작은 소망을 품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일어나 장에 나가야 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따뜻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평생 고생하며 키운 손녀가 드디어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는 기쁨이었죠. 결혼식을 사흘 앞둔 토요일 말수는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녀 예진이 오늘 결혼식 리허설이 있다고 했거든요. 혹시 할머니도 와달라고 할까봐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예진이 차를 타고 왔습니다. 운전석에는 예진의 예비 남편인 민수가 앉아 있었어요. 말수는 서둘러 앞치마를 벗고 나갔습니다. 어머, 우리 예진이 왔구나. 민수야, 고생 많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어요. 예진도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리허설 하는데 혹시 같이 가실래요? 미리 웨딩홀도 보시고. 예진의 목소리에는 망설임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말 같았죠. 그래, 그럼 할머니도 가볼까? 어떤 곳인지 궁금했거든. 말수는 기쁜 마음에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어요. 거울을 보니 여전히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예진과 민수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는데 말순이 타자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수는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1시간 정도 달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차에서 내리며 호텔의 웅장한 모습에 압도되었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과 화려한 장식들이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와, 정말 크구나. 웨딩홀로 들어가는 길에 말수는 주눅이 들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너무 화려하고 고급스러웠거든요. 바닥의 대리석부터 천장의 샹들리에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만난 사람들의 옷차림도 모두 고급스러웠어요. 웨딩홀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신부 측 가족들이었죠. 말수는 예진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어머, 예진아 왔구나. 어머니도 오셨네. 신부 어머니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하지만 말순을 보는 눈빛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어요. 안녕하세요. 예진이 할머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신부 어머니는 대충 인사하고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러 갔습니다. 말수는 구석진 의자에 조용히 앉았어요. 주변에서 신부 측 친척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쪽 가족이신가? 응, 할머니시래. 근데 좀.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말수는 모른 척했어요. 리허설이 시작되자 신부 아버지가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가 부모님들 소개부터 해볼까요? 신부 측 가족들이 하나씩 소개되었어요. 신부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어머니는 유명한 피아노 선생님이었습니다. 친척들도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하나같이 화려한 경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신랑 측 가족 소개를 해볼까요? 민수가 부모님을 소개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교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머니이십니다. 그 순간 신부 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말순의 모습을 자세히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저분이 신랑 할머니예요? 이런 집안이랑 혼사 맺는 게 우리 집엔 치욕이야. 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은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신부 어머니가 남편을 말렸지만 이미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습니다. 낮춰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목소리를 낮춰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휴, 장터 할머니라잖아. 어머, 정말 민망하네. 우리 딸이 저런 집안으로 시집 가는 게 맞나? 옷차림 좀 봐. 완전히 촌스러워. 말수는 손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와서 말 한마디 나오지 않았어요. 예진이 급히 다가와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예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괜찮다, 예진아. 할머니는 괜찮어.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고생하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어요. 리허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계속해서 말순을 의식하며 수군거렸어요. 말순은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예식 순서를 설명하는 사회자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 가실래요? 예진이 조용히 물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끝까지 있을 거야. 할머니가 도망가면
너만 더 힘들어져. 말수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록 모욕을 당했지만 손녀를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결혼식 당일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리허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손녀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오늘 당한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식 날에는 더 큰 모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말수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평소보다도 일찍 깬 거였어요. 리허설 때 당한 모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서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오늘은 손녀의 결혼식이니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씻고 나서 준비해둔 검은색 한복을 꺼냈어요. 어젯밤 다시 한번 다림질까지 해둔 한복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천천히 옷을 입으며 말수는 자신을 타이르듯 중얼거렸어요. 오늘은 예진이 날이야. 할머니가 기죽으면 안 돼. 한복을 입고 나니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였어요. 머리도 곱게 빗어 올리고 평소에 끼지 않던 귀걸이도 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금귀걸이였어요. 아침 일찍 민수가 차로 데리러 왔습니다. 예지는 일찍 미용실에 가서 준비한다고 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비 다 되셨어요? 응, 다 됐다. 민수의 표정도 어딘가 무거워 보였어요. 아마 어제 리허설 때 일이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말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서울 시내는 화려한 빌딩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골 마을과는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비싼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외제차, 대형 세단. 말순이 타고 온 민수의 작은 차가 초라해 보였습니다. 웨딩홀 입구에서 신부 측 가족들을 만났어요. 모두들 화려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신부 어머니는 값비싼 한복을 입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어요. 친척 여성들도 하나같이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른 오셨네요. 신부 어머니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지만 시선은 말순의 옷차림을 훑고 있었어요. 어제와 똑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말순은 작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늘 좋은 날이네요. 네. 그러게요. 신부 어머니는 대충 대답하고는 다른 손님들에게 가서 화려하게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혼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웨딩홀로 들어가자 말수는 또 한 번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어요. 높은 천장에 걸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화려한 꽃장식, 흰색 카펫이 깔린 버진로드.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신부 측 하객들이 말순을 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신랑 할머니시래. 어머, 정말 촌스럽네. 옷 좀 봐. 완전히 시골 할머니야. 저런 분이 오시면 우리까지 창피해. 말수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손녀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신랑 측 자리는 홀의 오른쪽이었는데 신부 측에 비해 사람이 훨씬 적었어요. 민수의 부모님과 몇몇 친척들, 그리고 친구들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신부 측은 홀의 절반을 가득 채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말수는 신랑 측 맨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신부 측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어요. 신랑 쪽 가족들 참 초라하네. 할머니 옷차림 좀 봐.
장터에서 입고 다닐 옷 같아. 우리 딸이 저런 집안으로 시집 가는 게 맞나 싶어. 이런 말들이 귀에 들릴 때마다 말순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평생 고생하며 살아왔지만 이렇게 대놓고 무시당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진이 입장했어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예진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고생해서 키운 손녀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었다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깐, 신부 측 하객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신부는 정말 예쁘네. 그런데 저런 시댁으로 가다니. 아까워. 우리 딸이 왜 저런 집안으로. 말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작아졌어요. 자신 때문에 손녀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말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감동적인 순간들이 많았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온전히 즐길 수 없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모두 화려하고 당당했는데 신랑 측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였어요. 특히 말수는 굽은 허리와 검은 한복 때문에 더욱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사가 자리를 안내할 때도 말수는 가장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할머니는 여기 서세요. 말수는 시키는 대로 구석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말수는 이 사진이 남겨질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기억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할 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신부 측 테이블은 호화로운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신랑 측 테이블은 상대적으로 소박했습니다. 말수는 한 입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어요. 할머니, 드세요. 민수의 어머니가 음식을 권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 배가 안 고파. 사실은 신부 측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말수는 그 차가운 분위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손녀의 행복한 날이었지만 자신에게는 가장 힘든 하루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예진이가 더 행복했을까?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부 측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신랑 측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어요. 말수는 구석자리에서 물만 조금씩 마시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에 올라섰어요. 축하해주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축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부 측 친척이 축사를 했어요. 화려한 경력을 자랑하며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다음으로 신부 아버지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당당하게 단상에 올라갔어요. 값비싼 양복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홀을 둘러보더니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딸의 결혼을 축하해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신부 아버지는 잠깐 박수가 끝나기를 기다린 후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또 박수가 나왔어요. 말수는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사돈댁을 만나게 되었는데 신부 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조금 달라졌어요.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돈댁은 뭐 농사도 못 짓고 장사만 하신다죠? 홀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부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신랑 할머니께서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신부 아버지가 말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채운 것만도 감사한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신부 측 하객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하하, 정말 솔직하시네. 맞아요. 격이 다르죠. 이런 곳에 오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말순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평생 이런 공개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신부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차이를 개의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격에 맞게 지내야겠죠. 또 웃음소리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더 크고 노골적이었습니다. 말순은 손을 떨며 고개를 푹 숙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진이 신부 대기실에서 나와 홀 뒤쪽으로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축사를 들으려고 온 거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거야? 예진은 급히 할머니가 앉은 곳으로 달려갔어요. 말순의 옆에 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죄송해요. 예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의 결혼식에서 가장 소중한 할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게 견딜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예진아. 할머니는 괜찮어. 하지만 말순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손도 심하게 떨렸습니다. 신부 아버지의 축사는 계속되었어요. 앞으로 우리 두 집안이 잘 지내려면 서로의 위치를 알고 지내야 합니다. 우리 딸이 시집가는 집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이번에는 신부 측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맞아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에요. 격이 있어야죠, 격이. 말순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숨조차 가빠왔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손녀 결혼식에서 이런 일을 당하다니. 할머니, 우리 나가요. 예진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가 신부인데 어떻게 나가냐. 할머니는 괜찮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은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어요. 자신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손녀 얼굴에 먹칠만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신부 아버지의 축사가 끝나자 박수가 나왔어요. 신부 측에서는 열렬한 박수가 나왔지만 신랑 측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의 아버지가 화가 나서 일어서려고 했지만 부인이 만류했어요. 여보, 참아요. 오늘은 아이들 날이에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최악이 되어버렸어요. 신랑 측 사람들은 모두 어색하고 불편해했고 신부 측은 우쭐해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시원하게 말씀하시네. 저런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우리 딸이 고생 좀 하겠네. 말순은 이 모든 소리를 들으며 점점 더 작아졌어요. 자신 때문에 손녀가 시집살이를 힘들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 내 손녀 얼굴에 먹칠만 되는 건가? 말순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눈물을 겨우 참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하고 초라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예진은 할머니 옆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가장 행복한 날이 할머니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어색해졌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랑 측과 신부 측의 격차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특히 말순은 그 격차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의 충격적인 축사가 끝난 후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신랑 측 사람들은 모두 어색한 침묵에 빠졌고 신부 측은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어요. 말수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예진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말수는 겨우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하려고 하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신부 측 친척 중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솔직한 분이시네. 요즘 세상에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맞아요. 모든 걸 포장하려고만 하는데 현실을 정확히 짚어주시네요. 이런 말들이 신부 측 테이블에서 계속 나왔어요. 마치 신부 아버지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수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녀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예진이 이미 충분히 괴로워하고 있는데 할머니까지 무너지면 안 되니까요. 예진아, 할머니는 정말 괜찮다. 너는 신부니까 웃고 있어야 해. 말순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쓸쓸해 보였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일어나서 다른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딸이 어떤 집안으로 가는지 몰라서. 이해해요. 아무래도 격이 다르니까. 앞으로 애들 집안 행사에는 저런 분들은 빠지셔야겠어요. 너무 눈에 띄잖아요. 이 말은 일부러 크게 한 것 같았어요. 신랑 측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였거든요. 말수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숨이 막혔어요. 앞으로 손자, 손녀의 돌잔치나 생일, 졸업식 같은 중요한 순간들에 자신은 참석하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민수의 어머니가 화가 나서 일어서려고 했어요. 저 사람들이 너무 심하네요. 하지만 말순이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아이들 날이니까 참아요.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부 측의 모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신부의 고모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신랑 측 테이블 앞을 지나가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세상 참 많이 변했네. 이런 일도 다 있고. 그리고 친구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계속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고생 좀 하겠어. 저런 시댁이면. 이 말을 들은 예진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만해요. 제발 그만해요. 예진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진아. 신부 어머니가 당황하며 다가왔지만 예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엄마, 왜 이러세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대해요? 예진아, 진정해. 오늘 내 날인데. 제 날이라서 더 싫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를 이렇게 대하는 게. 예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우는 모습을 보니 다른 하객들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말순이 급히 일어나서 예진을 안았어요. 예진아, 그만해.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돼.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부끄럽지 않아요. 할머니가 절 키워주신 거 자랑스러워요. 예진의 말에 말순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부 아버지가 불쾌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예진아, 뭘 그렇게 흥분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아빠, 할머니한테 너무 심하셨어요. 심해?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하나? 이 말에 신랑 측 사람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수의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돈님,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가 잘못됐나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격에 맞게 살아왔고 당신들도 당신들 격에 맞게 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신부 아버지의 말에 다른 신부 측 친척들도 동조했어요. 맞아요. 현실을 인정해야죠.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견딜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예진아, 할머니가 집에 갈게. 할머니, 안 돼요. 끝까지 계세요. 아니다. 할머니가 있으면 너만 더 힘들어져.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말순이 일어서려고 하자 예진이 더 세게 매달렸어요. 할머니, 제발이요. 할머니가 가시면 저도 못 견뎌요. 그 순간 신부 측에서 또 한마디가 나왔어요. 정말 분위기 파악을 못하시네. 이런 자리가 어떤 자린지. 이 말에 말수는 정말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손녀 얼굴에 먹칠만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 내 손녀 얼굴에 먹칠만 되는 건가? 말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며 깊은 절망에 빠졌어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이런 순간에는 그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피로 연장의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어요. 기쁘고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이 갈등과 모욕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였죠. 피로 연장은 이제 완전히 어수선한 분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진은 계속 울고 있었고 신랑 측과 신부 측 사이에는 차가운 긴장감이 흘렸어요. 말수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한 말에 전혀 잘못이 없다는 듯이 말이죠. 예진아, 진정해.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우리는 우리대로, 저분들은 저분들대로 살면 되는 거야. 이 말에 민수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일어섰어요. 장인어른,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뭐가 잘못됐나? 나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서로 편하지 않겠나? 신부 아버지의 말에 신부 측 친척들이 또 동조했어요. 맞아요. 애매하게 하면 나중에 더 문제가 생겨요. 서로 격이 다른 걸 인정하고 지내야죠. 말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작아졌어요. 자신이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피로 연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저기 누가 오는 거지? 웨딩홀 직원인가? 사람들이 입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말순도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평소보다 조금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순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피로 연장이 조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특별한 축사입니다. 신랑 댁에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랑 댁에서 민수의 부모님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무도 추가로 축사를 부탁한 기억이 없었거든요. 피로 연장 입구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차림새부터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걸음걸이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못 본 사람인데. 신랑 측 사람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신부 측에서 갑자기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잠깐,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TV에서 봤던 것 같아. 한 명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 사람 뉴스에서 봤던 그 장관 아니야?
이 말에 다른 사람들도 더 자세히 바라봤어요. 정말 그 사람 같은데? 맞아. 교육부 장관 출신 김도연. 어머, 정말 그 사람이네. 하객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어요. 특히 신부 측 사람들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김도연이라는 이름이 피로 현장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목했습니다. 진짜 김도연 장관이야? 왜 여기에 온 거지? 신랑 댁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 신부 아버지의 얼굴도 당황스러워졌어요. 갑자기 이런 인물이 나타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김도연은 천천히 피로 현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등장만으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까지 자신만만했던 신부 측 사람들도 갑자기 조심스러워졌어요. 어머, 정말 김도연 장관님이시네. 우리가 아는 그분 맞아? 텔레비전에서 자주 봤던. 말순도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도연은 단상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아까까지 시끄럽던 피로 현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김도연 장관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더 큰 술렁임이 일었어요. 정말 장관님이구나. 어떻게 여기에? 신랑 댁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신부 측 사람들은 갑자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신랑 측을 무시하며 우쭐댔는데 갑자기 이런 인물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였죠. 김도연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마이크를 잡고 피로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 목소리가 피로 현장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저는 신랑의 큰아버지입니다. 이 말에 피로 현장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큰아버지? 민수 큰아버지가 장관이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특히 신부 측 사람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아까까지 무시했던 신랑 집안에 이런 인물이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말순도 깜짝 놀랐어요. 민수에게 이런 큰아버지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김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오늘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어 기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언가 특별한 힘이 느껴졌어요.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피로 현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아까 한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갑자기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습니다. 김도연이 피로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특히 신부 측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이 단상에서 피로 현장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면서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이 말에 신부 측 사람들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특히 신부 아버지는 식은땀을 흘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김도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신랑의 큰아버지이자 이분의 아들입니다. 김도연이 말순을 정확히 가리켰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말순에게 쏠렸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서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저를 지금의 자리에 세운 건 권력도 학벌도 아니었습니다. 김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힘이 실렸어요. 시장에서 평생 손으로 일하며 저를 키운 제 어머니 덕분이었습니다. 이 말에 피로 현장이 완전히 정적에 빠졌어요. 아까까지 웅성거리던 소리가 싹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눈을 크게 뜨고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설마 그 아이가
어릴 때 잠깐 키웠던 그 아이가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다니. 김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신 진짜 어머니십니다. 신부 측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고 혼자가 되었을 때 어머니께서 저를 거두어 키워주셨습니다. 당신도 어려우셨는데 말이죠. 김도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하시며 저를 학교에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도 저에게 부담을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어린 도연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했다니. 김도연이 말순을 바라보며 계속했어요. 어머니께서 하신 모든 희생과 사랑이 저를 오늘의 자리에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감동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특히 신랑 측 사람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들었습니다. 그런데 김도연의 표정이 갑자기 단호해졌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를 모욕한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말에 신부 측 사람들이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신부 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김도연이 손가락으로 신부 아버지를 정확히 가리키며 말했어요. 오늘 제 어머니를 모욕한 분들 기억하십시오. 김도연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힘은 자리를 지켜온 삶에서 나옵니다. 이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졌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까까지 당당하게 말순을 모욕했던 자신이 갑자기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거였거든요. 김도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흘리신 땀방울 하나하나가 저를 키워주었습니다. 그 손으로 벌어서 저를 대학에 보내주시고 사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듣고 있었어요. 그때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자신을 기억해주고 있다니.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김도연의 말에 하객들의 박수가 더욱 커졌어요. 특히 신랑 측에서는 열렬한 박수가 나왔습니다. 신부 측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까까지 무시했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김도연이 신부 아버지를 직접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제 어머니께 사과할 말씀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 말에 피로 연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신부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당황했어요. 자신이 아까 한 말들을 후회하고 있었지만 쉽게 사과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게 신부 아버지가 말을 더듬었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김도연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공직에 있을 때도 항상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이야말로 진짜 존경받을 만한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이번에는 신부 측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김도연이 말순에게 다가가서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그동안 안부도 제대로 여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말순은 눈물을 흘리며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정말 내가 맞니?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과 가르침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이 장면을 보며 하객들이 감동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김도연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진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느냐,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왔느냐에 있습니다. 김도연의 말에 피로 연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감동의 박수였습니다. 신부 아버지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자신이 아까 한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등장으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까까지 무시받던 말순이 갑자기 존경받는 위치에 서게 된 거였죠. 김도연의 감동적인 축사가 끝나자 피로 연장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박수 소리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도 들렸어요. 말순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김도연이 단상에서 내려와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순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세요. 말순은 눈물을 닦으며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아, 정말 내가 맞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어머니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으니까요. 어머니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이때 예진이 울면서 할머니에게 달려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무릎을 꿇고 할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예진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진아, 뭐라는 거니? 말순이 당황하며 예진을 일으키려 했지만 예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저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키워주신 것 정말 자랑스러워요. 예진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누군가를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요.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요. 이 말에 하객들이 더욱 감동했어요. 신랑 측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말순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이기 시작한 거였죠. 신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신부 어머니가 말순에게 깊이 인사했어요. 아까까지의 거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말순이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신부 어머니는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라봤습니다. 이런 훌륭한 분이신 줄. 다른 신부 측 친척들도 하나둘씩 다가와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무례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부 아버지였어요. 아까까지 가장 심하게 말순을 모욕했던 장본인이었거든요. 신부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었어요. 자존심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이 신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어머니께서는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다.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이 말에 신부 아버지가 마침내 결심한 듯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신부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할머님의 진짜 가치를 몰라봤어요. 말순은 신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이 말에 신부 아버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님, 앞으로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이 장면을 보며 피로 연장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갈등과 모욕으로 시작된 하루가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되고 있었거든요. 예진이 일어나서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우리 예진이도 사랑한다. 말순이 예진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김도현도 다가와서 가족들과 함께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자주 뵙겠습니다. 그동안 안부를 제대로 못 여쭌 게 정말 죄송해요. 도연아, 내가 잘 자란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해. 이때 하객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된 박수가 점점 커져서 피로 연장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여기저기서 감동의 한마디들이 나왔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진짜 가족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사랑이 뭔지 알겠어요. 말수는 이 모든 상황이 꿈 같았어요. 아까까지 바닥까지 떨어진 기분이었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초라해도 내 자식이 나를 빛내주었구나. 말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 삶이 이미 빛나고 있었던 거지. 김도연의 말이 맞았어요. 진짜 힘은 자리를 지켜온 삶에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말순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 삶이 오늘 이렇게 빛을 발한 거였어요. 피로연이 끝날 때까지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신부 측 사람들도 이제는 말순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대했습니다. 할머님, 김치 만드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할머님이 키우신 김도연 장관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말순은 이런 관심들을 받으며 행복해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아침과 완전히 달랐어요. 모든 사람들이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민수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인사했어요. 우리 예진이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 말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말순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평생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하루였지만 동시에 가장 보람찬 하루이기도 했거든요. 결혼식은 화해와 눈물 속에 마무리되었어요. 그리고 두 가족은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말순의 사랑과 희생이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낸 거였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따뜻한 감동이 남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을 주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말순 할머니 같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그분들께 안부라도 한번 여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